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의 맛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먼저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특히 LG가 20% 큰 수익률을 안겨주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계좌를 조금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을 계속 따라다니기보다 본인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종공업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세종공업이 하단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횡보하는 모습이고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고 그리고 뭐 어떤 자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샀고 그리고 나서 앞전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여기서 모아놨다가 앞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내려올 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모아가는 형태로 지금 모아갔는데 지금 수익률 보시면 마이너스 3%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앞전에 사실 여기서부터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수익을 내고 다시 산 건데 이만큼을 끌려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에 횡보권에 갇혀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 4%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끌려 내려오면서도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 3, 4%대로 맞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눠서 사면서 현재가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사실 이런 종목 하루에도 그냥 5%, 7% 움직이는 거 별로 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 올라갈 때 그냥 7%, 8%, 10% 막 10몇 프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가에만 잘 맞춰놓고 조금 기다리면 시장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괜찮고 또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그런 거를 또 순환매로 또 다시 자동차 부품주 또 자동차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도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본인의 종목들을 좀 관리를 하자. 이것도 사실 10%를 추가 매수해서 다 이제 단가를 좀 맞추고 있는 거고요. LG 한번 보시면 LG 같은 경우도 네,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었죠. 여기서 매매를 해서 이제 10만 원 초반대에서 샀다가 11만 원 정도의 절반 정도를 팔고 그리고 이만큼을 끌려 내려왔어요. 이만큼을. 예, 이만큼을 끌려 내려왔는데 8만 5천 원까지 봤거든요.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좀 주식을 천천히 흐름을 보면서 좀 사들였고요. 사들여서 그 방송에서는 한 요 정도 부분에서 한번 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번, 두 번을 더 나눠서 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가를 맞춰 놓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며칠 만에 바로 그냥 수익이 났고 이 종목은 실점 매매에서도 뭐 비중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점 매매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다른 어떤 그 노란톡방에서도 저희 그 회원분들도 비중을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지금 수익이 뭐 20% 이렇게 나도 뭐 다들 이제 뭐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결국엔 제자리로 왔죠. 예. 제자리에서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종목을 맞춰서 그 종목의 상승을 맞추기보다 그냥 제자리에서 제자리로 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운영을 조금 배워서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대글로비스 한번 볼게요. 네. 네, 현대글로비스도 세종공업이랑 마찬가지 비슷하죠. 예, 비슷한 어떤 흐름인데 사실 LG 제가 이거 세종공업 글로비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텼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버텼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 그냥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 그냥 실점 매매 계좌에서도 이거 마이너스 뭐 3%, 4%, 5% 요 정도 권역 한 5, 뭐 많이 돼봐야 한 5, 6% 정도 대 권역이거든요. 이거 그냥 하루면 올라오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끌려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요 권역에서 계속 매매를 했어요. 요 권역에서. 예, 요 권역에서 20만 원대부터 20만 원 요 권역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요 종목도 그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시작되면 시장에서 올라갈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그냥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늦어도 빠르면 3분기 안에 아마 될 거고요. 뭐 늦어도 이번 연도 안에 무조건 될 거고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을 현대건설이 30몇 프로 정도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한 11% 정도 갖고 있고 글로비스가 한 11% 정도 갖고 있죠. 근데 정의선 회장은 이제 그 현대모비스를 주축으로 한 이제 뭐 어떤 지주회사의 어떤 그런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제 얘하 밑에 다른 회사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좀 운영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최초엔 그랬어요. 글로비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의선 회장이 지금 글로비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글로비스를 가지고 이제 현대모비스를 사야 되니까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좀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는 좀 주가가 높아져야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처음에 시장에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그 안에서 현대차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시장에서 혼자만의 상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혼자만의 상상들을 계속해요. 얼마 전에 글로비스를 매도해서 현대모비스를 산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현대모비스는 올라가고 글로비스는 여기까지 또 끌려 내려온 거거든요. 예, 또 끌려 내려온 건데 시장의 상상이에요. 시장의 상상. 현대 팩트는 그냥 있어요. 딱 정해져 있죠. 팩트는. 정의선은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을 갖고 있고요. 글로비스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글로비스 지분과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을 가지고 어쨌든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감 몰아주기까지 같이 해결을 해야 되죠. 예전에 2015년도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고 해서 블록딜로 현대 글로비스 주식을 팔았어요. 그냥 시장에. 그때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블록딜로 던지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글로비스 주가는 비쌌고요. 그때는 30만 원이 넘었고 지금 봐도 그때가 최고가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대모비스 주가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를 블록딜로 그냥 던질만 했어요. 그때는. 그걸 던져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인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현대모비스 주가가 비싸고 글로비스 주가는 싸요. 결과적으로는 글로비스의 회사 가치를 키워야 된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글로비스의 회사의 가치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 글로비스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시장에서 좀 기다리면 분명히 최초에 생각했던 대로 시장의 어떤 그런 상상들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 그냥 팩트만 보자. 팩트만. 정의선은 글로비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이거 그냥 매도해버리면 뭘로 지배구조 개편하고 뭘로 현금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 11% 정도밖에 안 갖고 있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선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지분 한 8% 정도 갖고 있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규모의 그 지분이 글로비스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시장에 그냥 던져버릴 리가 없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시장의 상상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너무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결과적으로는 그 팩트대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테니까 뭐 내가 뭐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현대차에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서 이제 얘기가 없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을 것이냐를 우리가 상상하지 말자. 우리가 어차피 상상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뭐 세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그걸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들 그런 거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면 뭐 변호사, 세무사 뭐 이런 걸 실제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보다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은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팩트만 보자. 그 팩트를 보고선 원래 계획대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회사의 가치나 이런 부분은 괜찮고요. 예, 뭐 그런 어떤 아직까지 뭐 크게 그렇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가치주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뭐 보여드린 거고 이제 실전 매매에서 좀 갖고 있긴 한데 일단은 좀 흐름 지켜보고요. 예, 뭐 좀 지켜보다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른 종목들도 좀 해야 되니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15,000원 정도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제가 이제 좀 더 상승할지 알지만 그래도 좀 포트에선 지우고 다른 종목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때까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실전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종목들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